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전략의 거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델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 모든 경영학 수업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필독서가 되었는지 그 핵심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경영 이론들이 있었잖아요.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론들도 엄청 많고요. 그런데 왜 유독 마이클 포터의 이 모델만큼은 전 세계 모든 MBA 과정에서 절대 빼놓지 않고 가르치는 거의 바이블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사실 포터의 진짜 천재성은 그냥 아이디어가 좋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걸 시각화하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글은 잊어도 그림은 기억에 남는다고요. 포터는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산업 구조를 누가 봐도 딱 하고 이해하고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다이어그램 하나로 정리해버린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모델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실제 미국 항공산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걸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산업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팁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그 뿌리가 되는 딱 하나의 핵심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로 SCP 이론이라는 건데요.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바로 이 SCP 이론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해요. 어떤 산업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거의 시장판 같으면 완전 경쟁이죠. 수익은 거의 0에 가까워지고요. 반대로 경쟁자가 아예 없으면 독점이죠. 수익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기업 전략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완전 경쟁에서 벗어나서 독점에 가까운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산업의 구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수익성을 결정한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포터가 내놓은 명쾌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5가지 힘 프레임워크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 산업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는 보이지 않는 5가지 경쟁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힘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치 젖은 스펀지를 꽉 쥐어짜서 물 한 방울 안 남기려는 것처럼 산업 전체의 이익을 그냥 쫙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5가지 힘의 구조입니다. 그림 한가운데에 기존 경쟁자들 간의 싸움이 있고요. 이걸 사방에서 압박하는 4가지 외부의 힘이 존재하는 거죠. 이제부터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이 5가지 힘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섭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사례는 바로 미국 국내선 항공산업입니다. 이 산업은요, 왜 구조적으로 돈 벌기가 이렇게 힘든가라는 질문에 대해 5가지 힘 모델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말 교과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힘부터 보시죠. 바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이 시장에 얼마나 쉽게 새로운 선수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들어오는 문턱, 즉 진입 장벽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존 기업들이 나눠 먹어야 할 파이는 계속해서 쪼개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 항공산업의 경우 1978년에 있었던 산업규제 완화가 거의 결정타였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부가 노선이나 가격을 다 통제하면서 기존 항공사들을 보호해 줬거든요. 근데 이 보호막이 딱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본만 있으면 노도나도 항공사를 차리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저가 항공사들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왔고 이건 곧바로 피 튀기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신규 진입의 위협, 매우 강함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모델의 한가운데에 있는 거죠. 바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이미 이 시장 안에서 싸우고 있는 플레이어들끼리 얼마나 험하게,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 국내선 시장은요, 무려 100개가 넘는 항공사가 뒤엉켜 싸우는 말 그대로 레드오션입니다. 특히 비행시간이 짧다 보니까 솔직히 대단한 기내식이나 넓은 좌석 같은 서비스로 차별화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결국 고객을 끌어들일 유일한 무기는 가격뿐이고 끝이 없는 가격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이 힘 역시 매우 강함이죠.
세 번째 힘은 구매자의 교섭력입니다. 바로 소비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갑이냐 아니면 항공사가 갑이냐 이걸 보는 겁니다. 항공산업은 고객 충성도가 정말 낮은 시장 중 하나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항공사만 탈 거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여기에 익스피디아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이면 모든 항공사 가격을 쫙 비교해서 단돈 1,000원이라도 싼 티켓을 고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구매자의 힘, 즉 교섭력이 하늘을 찌르는 셈입니다. 자, 이번엔 정반대편으로 가볼까요? 바로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 항공사가 비행기나 부품을 사와야 할 때 과연 공급자한테 좀 깎아주세요라고 말할 힘이 있느냐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공사 사장이에요. 새 비행기가 필요합니다. 어디서 사시겠어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시장은 사실상 보잉과 에어버스, 이 두 거대 기업이 꽉 잡고 있거든요. 물건을 파는 공급자는 몇 없는데 사려는 항공사는 전 세계에 널려 있으니 당연히 공급자가 가격을 마음대로 부르는 갑이 됩니다. 항공사들은 그냥 그들이 부르는 값에 비행기를 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공급자의 힘도 매우 강함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힘입니다. 바로 대체제의 위협이죠. 고객이 굳이 비행기 안 타고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이동수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이게 더 심각해요. 온 나라에 거미줄처럼 무료 고속도로가 깔려있고 기름값도 비교적 싸죠. 웬만한 거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차로 이동합니다. 비행기 대신에요. 이 강력한 대체제가 항공사들이 가격을 좀 올려볼까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새로 들어오기도 쉽고 안에서는 맨날 싸우고 고객들은 힘이 세고 부품 사는 것도 힘이 세고 심지어 비행기 안 타고 차 타는 사람도 많아요. 와, 이건 뭐 5가지 힘이 전부 다 수익을 쥐어짜고 있는 거죠. 이러니 항공산업이 돈 벌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분석일 뿐이겠죠. 이 프레임워크를 단순히 분석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우는 진짜 무기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팁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 2가지입니다. 첫째, 이걸로 미래를 보세요. 지금 힘이 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강한 건 아니거든요. IT 기술의 발전이나 세계화 같은 거대한 트렌드가 미래의 이 5가지 힘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예측해야 합니다. 둘째, 여러 수준에서 분석하세요. 내가 분석하려는 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철강 산업을 예로 들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만약에 분석 범위를 일본 철강 산업으로만 딱 좁혀서 보면 어떨까요? 몇몇 거대 기업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과점 시장이라 경쟁이 별로 안 세 보여요. 근데 시야를 확 넓혀서 전 세계 철강 산업 전체로 보면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위 10개 기업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30%가 안 되는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싸우는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 되는 거죠. 분석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론도 배웠고 사례도 봤으니까요. 이 분석의 초점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힘이라는 렌즈, 이걸로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계신 산업 혹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산업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회사의 혹은 여러분 산업의 수익을 가장 세게 쥐어짜고 있는 그 힘, 과연 뭘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럽니다. 그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전략은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